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솟은 집값이 씁쓸한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벼락거지인데요. 벼락거지. 한 번에 그냥 갑자기 거지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벼락부자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벼락거지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벼락 맞은 것처럼 한순간에 거지가 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벼락거지. 저 선배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올해 들어서 네. 새해가 사실 얼마 안 지났는데 네네.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벼락거지라는 말이었어요. 한 2주도 안 됐는데. 네. 예. 사실은 벼락거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건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네. 수년 전에 집이나 아니면 빌딩을 샀느냐 뭐 안 샀느냐에 따라서 네. 자산 규모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수억에서 네. 수백억까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네. 박탈감을 느낀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내 월급은 네. 저 A씨보다 3배가 많은데 네. 사실 자산은 A씨가 나보다 3배 많다. 그럼 월급 받아봐야 네. 그 아무리 모아봐야 못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약간 좀 씁쓸한, 그러니까 본인 소득은 전혀 변화가 없고 직장에서 잘린 것도 아니고 월급도 변동이 없고, 그런데도 주택 부동산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이제 거지 신세가 된 그렇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나타내는 그런 무주택자들이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은 비슷하게 버는데 한 사람은 돈을 번 거를 은행에 예금을 하고, 한 명은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산 사람이, 그것도 이제 최근이 아니라 예전에 아파트를 사놨던 사람이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하도 높아지니까 둘이 이제 자산 가치를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1억 vs 10억 이렇게. 굉장히 큰 거죠.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게 소위 말해서 이제 가정 불화, 이제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근데 사실 집 문제는 그 집에 있는 그 여성들 말을 좀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잘 듣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이제 여태 나왔던 신조어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건데, 그쵸.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풍자적인 게 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아무래도 거의 역대 최고 대변인으로 꼽히는 박기태 국회의장이 아마 만들어낸 얘기인 이제 조국 사태를 사실 제일 많이 빗대서 하는 건데, 좀 약간 풍자적인 게 있다면, 이번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 벼락거지, 호텔 거지, 이거는 정부가 공급하는 호텔에 전세로 사는 사람들을 호텔 거지라고 합니다. 호텔을 개조해갖고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벼락거지라는 말, 이게 참 그냥 단순히 여태까지 말이랑은 좀 다른 게, 이 말 속에는 내 잘못이 없다는 게 좀 깔려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너도 그러면 4, 5년 전에 집 사지 그랬냐, 너도 돈 있을 때 바보같이 왜 은행에 넣었어?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지만, 보통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실패하고 이러면 내 좀 잘못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문을 듣고 했다거나 좀 어떻게 전략을 좀 잘못했다거나.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사실 거지가 된 것도 아니에요. 나 앉은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잘린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내가 거지가 되게 느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그렇게 불안하게, 굉장히 불만적인 이렇게 잠재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풍자로 비꼬는 말과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럼요. 사실 이게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같이 동갑이고 비슷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야, 우리 집은 요번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15억이 됐다. 내 반대로 전세를 전전하던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구하는 거죠. 지금 전세 난민이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40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견고하게 받들고 있는 40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거와도 관련이 있는 거네요. 벼락거지. 좀 상관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벼락거지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는 우선 내 잘못이 별로 없다는 그렇죠. 게 있고 두 네. 번째는 이 굉장히 특별한 하나의 특징은 학벌, 연봉, 직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벼락거지 중에는요. 네. 벼락거지 의사도 있고 네, 네. 벼락거지 펀드 매니저도 있고 벼락거지 대기업 부장도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집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뭐 빌딩 쉽게 말해서 뭐 그런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하기 때문에 신분이 완전히 그 부동산 하나로 갈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학벌로 갈리고 지역으로 갈리고 뭐 예를 들어 네. 직업에 따라서 뭐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지방의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이렇게 갈리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 현상이 없어지고 이 벼락거지라 하면 그냥 단순히 부동산 자산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노를 하는 건데 네. 사실 요즘 40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렇게 교육열이 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직장을 갖게 됐고 또 이제 뭐 짝지어 놨다 이러면서 결혼했으니까 이제 너희 둘이 잘 네. 성실하게 이제 살아라 네. 라고 해서 비록 집은 없지만 일단 나는 뭐 좋은 것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겠다 이러면서 애 낳고 뭐 또 이분들 40대들 중에는 요즘처럼 뭐 신혼부부 청약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과거 뭐 15년 전 20년 예전은 전에 뭐 청약에 이렇게 붐비질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집 전세 살면서 또 애 낳고 키우다가 조금 여유 생기면 조금 뭐 여행 다니고 네. 또 그러다가 이제 집 청약 좀 점수 좀 높아지면 노려볼까 이랬던 40대가 분명히 있는데 네. 지금 이제는 그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쵸. 이제 사실 벼락거지가 있으면 벼락 부자도 있어야 될 네. 텐데 막말로 벼락 부자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죠. 여기 되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이렇게 집을 살 수도 없잖아요. 이 체제에서는 뭐 대출도 다 막아놓고 하니까. 그럼요. 네. 지금 살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벼락 부자들도 안 나오는데 열심히 산 사람들은 벼락 거지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에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뭐 세금도 너무 많이 막 매기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부동산 피로감이에요. 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는 없어서. 사람대로 필요하고 청약을 하려고 했더니 수백 대 1, 수천 대 1 로또 네. 청약 때문에 피곤하고 네. 또 집값이 올라서 부럽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네. 또 속내를 보면 개 중에 일부는 그렇죠. 정말 집 한 채가 단데 네. 세금 어떻게 내야 되나 종부세 같은 거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양도세 무서워서 못 파는 사람 네. 그다음에 내 집값이 올랐는데 팔고 다른 데 가보려니까 거기가 더 올라서 나는 내 집값 오른 게 의미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온 국민이 요즘 피로감이에요. 네. 사실은 그 직장인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점심시간이라 이럴 때 거의 대화를 하는 거에 70~80%가 부동산 얘기다. 그렇죠. 라는 네. 얘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모든 걸 왈가왈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굉장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이번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딱 3줄 그러니까 총 한 165에서 6줄 정도 인사말을 이제 했는데 했어요. 그 중에 3줄만. 그 중에 딱 3줄인데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주택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 3줄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정부 사람들은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제 공급을 규제해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이제 보세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10년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미국처럼 대통령 중임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예. 네. 이제 곧 지금 뭐 지지율 보니까 레임덕 같은데 네. 지금에 와서 뭘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너무 이건 무슨 아무리 신년사니까 좀 희망찬 얘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이렇게 뜬금없이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신년사에서 하셨나 보니까 뭐 네. 코로나, K-방역, 뭐 일자리, 4차 산업, 한국판 뉴딜, 기후변화, K-콘텐츠 뭐 그런데 사실 우리 왜 제일 하고 싶은 말 마지막에 쓸 때 있잖아요. 그쵸. 예, 두 갈씩, 미갈씩, 막 이러는데.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 좀 길어지면. 미갈씩이죠.
결론이 마지막에 근데 나오는. 먼저 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뭐 이런 네.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 끝으로 그래. 끝으로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북한이었습니다. 네. 시작은 국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라고 운을 띄워서 부동산 얘기할 때 3줄 얘기했는데 15줄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 평화, 상생, 코로나 대응, 남북이 함께하자, 협력, 통일 해결. 북한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금여정이가 아주 우리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네, 뭐 어쩌고 뭐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참 이제 북한을 그러니까 이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통령이 되면 여기도 벼락 거지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원래 그 북한애들은 거지 많지 않습니까? 꽃제비 더 막. 이상 벼락 거지가 어떻게. 정말 황당한 게 가축 전염병과 신종 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한 배를 탔다. 근데 제가 가축 전염병,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축 전염병이 일어서 우리나라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보니까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그 올라와서. 북한 얘기죠. 네. 그 신종 감염병 얘기는 코로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자연 재해를 겪으면서 근데 북한에서 뭐 백두산 폭발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게 있나? 그러니까 어쨌든 뭐 홍수가 비슷한 시기에 나고 비슷한 시기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땅이 연결됐다 뿐이지 같은 그 반도로 묶여져 있는 곳에 다 같이 그렇죠. 비슷하겠죠. 예. 그러니까 전 사실 여기 뭐 이렇게 누가 써주는 거겠지만 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하고 연관을 하고 싶으면 이게 무슨 얼마나 많은 문제에서 한 배를 타고 있는 건지. 저 앞에 정광석 기자 웃는데 참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참 김여정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정초부터 우리한테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 세계적으로 처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특등 머저리들 이게 대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저보다도 훨씬 어린애 같은데 어찌됐든 뭐 지가 지금 무슨 뭐 2인자에서 좀 내려왔네 뭐 했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우리 국민들은 이 부동산 정책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라에서 지금 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막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신 우리 대통령은 특등 머저리라고 하는 어린아이, 북한의 어린 여자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북한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